어항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어항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어항 이미지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어항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없는 어항을 어떤 형태든 걔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물고기가 좀 있죠. 하고 자, 이미지를 하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저는 사진 폴더에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어항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어항 이미지 하나 검색해 주시고 가족 이미지도 하나 검색해 볼까요? 이미지를 검색을 한번 또 해봅니다. 자,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동일하게 저장을 자, 그럼 어항 이미지하고 가족 이미지 두 개를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 X를 닫고 자, 인터넷 창은 닫았습니다. 닫고 포토샵 프로그램 실행시키십니다. 포토샵 프로그램 실행시키십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이어와 그 다음에 문자 이게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문자 레이어에서 이제 그 문자를 이미지화 시켜서 변형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미지 자체도 변형을 시키고 하는 거를 일단 먼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일단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아무 이미지나 좀 불러오겠습니다. 자, 파일 열기 해서 배경으로 쓸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연 이미지 있었죠? 자연 배경화면을 쓸 자연을 저장한 적이 있는데요. 자, 자연 이미지를 갖고 오셔도 좋고 뭐 아무 이미지나 배경으로 쓸 뭐 타지마할도 좋고 원하는 걸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저는 자연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글자도 쓰고 뭐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글자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물론 이미지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작업을 이미지 위에다 배경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 배경조차도 이제 혹시 이 배경도 제가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토샵에서는 일단 배경 그림은 일단 파일 해서 새로 만들기 해서 용지를 설정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레이어로 층으로 쌓아가지고 이제 개개별로 이미지마다 작업을 보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일단 연습하기 위해서 일단은 연습이니까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가지고 오고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왼쪽에 텍스트 툴에서 수평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텍스트 툴을 선택하고 수평 문자 도구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 일단 클릭을 아무데나 글자 쓸 곳에 아무데나 클릭을 합니다. 커서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레이어 팔레트에는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올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현재 글자를 쓸 수 있는 레이어. 밑에 있는 건 배경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레이어에다 글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아름다운 자연. 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글자 크기는 일단 상관이 없죠. 자, 그리고 빈 곳에 여기서 지금 위에 상단에 확인을 눌러도 되고 또는 레이어 팔레트에서 여기서 텍스트 레이어에서 클릭을 해줘도 완성이 되죠. 자, 수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 레이어 팔레트에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에 앞에 있는 네모, 이게 썸네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썸네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입력한 텍스트를 수정할 수가 있도록 블럭이 정해지죠. 자, 글꼴 수정해 볼까요? 클릭하고 글꼴과 크기와 색상을 지정하고 쓰셔도 되고 그냥 입력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하셔도 되죠. 자, 글꼴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자, 글꼴을 저는 좀 두꺼운 채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도 한번
약간 두꺼운 채를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자, 일단은 이제 글씨가 연습이니까 좀 두꺼운 채가 낫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헤드라인 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다 H라고 한번 써볼까요? 순서대로 나타나진 않네요. 자, 그러면 그냥 대충 쓰겠습니다. 헤드라인 채, 좀 두꺼운 채,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여기서 일단 조금 보이게끔 조절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색상, 글자 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글자 색은 원하는 색, 아무 색이나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노란색,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성을 할 때는 상단의 확인이나 또는 레이어 팔레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레이어 팔레트에서 텍스트 레이어 있는 데를 클릭하면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유 변형이 컨트롤 T였어요. 그죠? 컨트롤 T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T. 자, 키보드에 컨트롤 T를 누르면 지금 현재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레이어 얘가 이렇게 자유 변형할 수 있도록 선택이 되죠. 자, 그때 크기 조절도 가능했었죠. 자,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합니다. 일단. 자, 모서리 부분에서 조절점을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고 자,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이동 툴 모양이 됐을 때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끌어줄 수가 있겠죠. 이동이 되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엔터 또는 위에 확인 또는 레이어 팔레트에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 여기서 안 되네요. 엔터 하겠습니다. 엔터나 위에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얘를 이 상태에서 이동할 때는 이동 툴을 누르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 되셨을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얘를 제가 이제 변형을 하고 싶어요. 얘를 변형을 하려면 글씨는 텍스트에 얘를 이제 이미지 여기서 글자를 쓰는 그 형식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미지에서요. 이미지하고 글자하고 제가 수정을 하려고 할 때 만들어진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그 이미지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내 맘대로 이미지를 자유 변형하는 것처럼 변형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텍스트는 이 부분을 레스토어를 그러니까 문자를 그림처럼 이미지처럼 변형을 해주는 걸 레스토어 한다 그래요. 자, 그거를 이 레이어 팔레트에 보면 지금 텍스트 레이어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릅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면 문자 레스토어라고 있죠. 자, 이 문자 레스토어가 얘를 그림처럼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현재 형식은 글자, 문자 형식으로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얘를 이미지화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자, 문자 레스토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미지가 이렇게 그림처럼 여기 좀 변형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레이어 팔레트에 그 썸네일 자체가 좀 틀리게 나오잖아요. 이미지처럼 나와요. 그럼 얘는 지금 이미지라고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제 자, 그럼 얘를 한번 이렇게 놓고 편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집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변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유 변형은 우리가 컨트롤 T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변형이라는 메뉴를 보면 이미지를 변형하는 메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죠? 자, 먼저 한번 뒤틀기라는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뒤틀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얘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잘 안 보이면 레이어 팔레트의 배경 부분을 눈을 한번 감춰 볼게요. 이렇게 눈을 얘를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얘 이거 지금 선택이 돼 있어서 안 되나 보네요. 그쵸? 얘 일단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자, 이게 모서리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에서 조절점 이쪽 모서리나 이런 데나 아무 데나 조절점을 한번 이렇게 잡아다녀 보실래요? 자, 글자 변형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잡아다녀 볼까요? 자, 아무 데나 잡아다니셔도 됩니다. 자, 얘가 뒤틀기라는 거예요. 조절점이 있는 곳에서 난 이렇게 만들고 싶어. 또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 자,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글자를 뒤틀려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즉 얘는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이미지들도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마음에 들면 엔터. 여기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자, 얘가 뒤틀기라는 그런 명령을 이용해서 글자를 이미지와 레스토어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스타일을 또 적용할 수가 있죠. 그죠? 레이어 스타일. 자, 레이어 팔레트에 FX 지난 시간에 한 거죠. 네, 레이어 팔레트에서 여기 FX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 만약에 제가 선을 넣겠다. 선을 넣으면 선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색상이 노란색이니까 윤곽이 없으니까 제가 선을 이렇게 넣었어요. 선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선을 들어가고 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글자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을 넣을 때는 이 FX에서 또는 디자인도 일반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FX를 눌러서 자,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자, 일단은 작업 내역 팔레트를 가져와 볼까요? 작업 내역 팔레트에서 자, 문자 도구 여기 지금 현재 문자 도구에서 여기 자유 변형 여기까지 올라가 볼까요? 원래대로. 자, 되돌리기를 합니다. 작업 내역에서 자유 변형 있는 대로 다시 되돌리기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작업 내역이 없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네, 하시겠어요? 작업 내역이 안 되는데, 보기에서 작업 내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요. 네, 맞습니다. 보기에서 네. 자, 작업 내역이 없다. 그러면 여기 보기 잠깐만요. 창입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창입니다. 창. 네, 창이요. 네, 창에서 작업 내역이 체크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 영역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작업 영역이라고 나오나요? 그 말고 작업 내역이라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작업 내역이요? 네, 밑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작업 내역 있습니다. 네네. 선택을 네. 하시면 선생님이 작업하신 내역이 혹시 이렇게 쭉 나타나나요? 네. 네, 그러면 중간에 자, 하나씩 이렇게 올리셔서 자, 그 전에 작업하셨던 이제 원래의 글자들로 한번 이렇게 원하는 글자의 크기로 되돌리기를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저는 여기 문자 레스토어를 시킨 데 있네요. 안 시킨 대로 간다면 시키지 않은 곳으로 간다면 여기겠죠. 문자 레스토어 안 한 것이요. 자, 만약에 문자 레스토어 안 한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레이어 팔레트에서 저는 문자 레스토어를 시키고 문자 레스토어가 됐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저는 문자 레스토어를 다시 시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여기 텍스트 레이어가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자, 이동 툴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자, 얘를 한 번 더 해봐야 되니까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복사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했죠. 그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레이어는 이제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하고 밑에 있는 레이어는 또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를 자, 변형시킬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저는 얘가 자,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있는 이미지를 얘예요. 자, 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편집에 다시 변형에 뒤틀기를 해봤으니까 원근 해볼까요? 원근. 자, 원근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원근을 선택하고 저는 여기 모서리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이미지가 사람 이미지를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타날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자, 이미지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게 원근 이미지예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원근 이미지가 얘가 원근 이미지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 조절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근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도, 그죠? 자, 원하는 대로 원근 이미지가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고, 그럼 이 이미지가 됐어요. 이게 원근을 나타내는 이미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해가지고 컨트롤 T에서 크기 조절도 가능하죠. 또 어떻게 해요? 회전도 가능하겠죠. 모서리 부분에다 놓으면 회전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 컨트롤 T로 한 거는 항상 엔터나 확인 위에서 해서 원하는 곳에 갖다 놓을 때는 이동 툴로. 자, 이런 부분들을 익숙하도록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겠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제가 지금 지금 현재 작업하는 이 영역에서, 작업하는 이미지 영역에서 얘도 선택이 되고 얘도 선택이 되는 건 이동 도구에서 자동 선택이 체크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도구가 만약에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어디서 얘를 선택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 레이어 팔레트. 얘를 선택을 하려면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거고, 얘를 선택하려면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선택하고 인식하는 부분을 이 레이어 파일에 그 레이어, 작업할 레이어를 선택하고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동도 되고 크기 조절도 되고 색상도 변경하고 원하는 대로, 그죠? 잘라내기도 하고 반드시 레이어 팔레트에서 해당 작업할 레이어를 선택하는 게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이요. 자, 되셨어요. 자, 밑에 거 얘를 선택을 한번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자동 선택 쪽으로 해놓는 게 편하겠죠. 이게, 그죠? 자동 선택을. 자, 그럼 얘도 다시 한번 변형을 합니다. 자, 편집에서 자유변형 가서, 그리고 자유변형 아니에요. 죄송해요. 엔터하고 다시 한번 편집에서 변형해서 안 한 거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왜곡이 있네요. 왜곡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왜곡을 하고, 자, 모서리 조절점부터 한번 기울여 봅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왜곡이에요. 자, 선생님, 가운데 조절. 네. 저는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 왜곡이. 활성화가 안 되셨다면 선생님이 네. 일단 뭐가 선택이 된 것 같은데요. 아, 엔터를 치셔보시고요. 네. 한번 활성화 안 되셨으면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레이어 팔레트에서 얘가 혹시 T자로 나타났나요? 혹시? 네. 얘를 레스토어를 안 하셔서 그래요. 그림으로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레이어 팔레트의 썸네일이 T자로 나타나면 그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레이어 레스토어를 시켜야 되세요. 레이어 레스토어라고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나요, 선생님? 문자 위에서 T라고 써 있는 문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레이어 레스토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썸네일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나요? 됐어요, 선생님. 네, 제가 그러고 영문으로 나서 써가지고요, 지금. 네, 다음에 편집해서 클릭을 하시면 변형에 가면 얘 활성화되죠, 선생님. 우리 선생님 목소리 안 들리네요. 자, 일단 되셨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자, 저는 선생님 엔터를 했어요. 자, 왜곡도 한번 해보고, 이제 기울이기도 해볼까요? 자, 기울이기를 누르면 얘는 그냥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인다든가. 자,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 틀려요. 이런 식으로 기울인다든가, 이렇게 기울인다든가. 그죠? 자, 그래서, 자, 엔터 또는 확인 누릅니다. 자, 이 변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연습을 해봤으니까 우리 이제 한번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볼까요? 자, 이 변형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볼게요. 자, X를 닫습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 다시 한번 파일 열기. 자, 배경 화면으로 쓸 거를 좀 일단 자연을 일단 가져오겠습니다. 자연. 아까 했던 거 갖고 오셔도 돼요. 지금 아무거나 갖고 옵니다. 자, 저는 그냥 뭐 자연 이거 가져올게요. 자연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린이도 하나 가져올까요? 자, 파일, 열기, 어린이. 자, 어린이 지난번 받아 놓으셨죠? 어린이가 없다면 뭐 강아지도 좋고 아무거나 가져오셔도 됩니다. 사슴도 좋고 과일도 좋고 아무거나 갖고 오세요. 자, 저는 어린이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를 가져왔어요. 자, 어린이도 있고. 자, 그럼 일단 2개만 가지고 작업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빼놓고 이 배경에다 어린이를 여기다가 좀 갖다 놓고 변형을 또 한번 시켜볼게요. 자, 어린이만,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선택 영역을 선택하는 부분을 많이 연습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선택해서, 자, 원하는 이미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 합성을 해가지고 편집하는 방법을 조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린이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갖고 오신 어린이 이미지는 뭐 배경이 뭐 다를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단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제가 어린이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어린이만 선택을 할 때 배경이 이미지가 완전히 좀 다를 때는 배경을 선택해서 반전을 시켜가지고 어린이 이미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혹시 이런 이미지가 우리 선생님들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배경이 같은 이미지를 선택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지난번에 선택을 했던 이제 자동 마술봉 툴이에요. 말하자면. 자, 여기 선택을 하는 거 가보겠습니다. 자, 선택 툴에서 자동 선택 툴이 잠깐만. 빠른 여기 있죠, 선생님. 자동 선택 도구 요거 있죠, 이렇게. 마술봉 툴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얘를 꾹 눌렀을 때 별 사탕 모양의 툴입니다. 자, 위에서 여기 이게 다 선택 도구예요. 선택 도구 중에서 요 정도쯤에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자, 자동 선택 도구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에 옵션 메뉴에서 계속 선택하기 위해서 이 2번째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동 선택 도구 계속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허용치는 얘가 흰색이잖아요. 만약에 2가지 색 이상으로 합성이 되어 있다면 뭐 여기 선택 허용치를 좀 작게 하고 그렇지 않고 얘가 예를 들어서 같은 저처럼 이렇게 흰색이요. 그럼 허용치를 크게 하면 돼요. 자, 50 정도 해도 돼요. 근데 전 3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그럼 여기 바탕, 선택할 바탕만, 이미지만 빼고 배경만 선택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얘가 알아서 흰색의 같은 계열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밑에 보면 여기는 선택이 안 됐죠. 여기 이런 색깔은. 그죠? 이 안쪽에. 그러면 저는 여기도 선택을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해 나갑니다. 그랬더니 엉뚱한 것도 선택이 됐어요.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안에도 선택을 하고 이쪽에 여기도 선택 안 된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 안쪽에도 선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 안쪽에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 안쪽에도 선택이 됐어요. 조금 일단. 그러면 저는 이 상태에서 반전을 시킵니다. 자, 선택 그리고 반전. Shift 컨트롤 I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영역이 이미지 안쪽 영역이 선택이 됐어요. 밖의 영역이 이제 반대로 반전을 시켰더니 내가 원하는 이미지 얘만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제외된 부분들이 있죠. 보면은 여기에 보면 얘네들 다 흰색이 제외가 됐잖아요. 지금 점선이 있는 부분만 선택이 돼야 되는데 여기 밖에는 제대로 선택이 안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얘를 마술봉 툴로 선택을 해도 되고 또는 다른 이런 영역 선택하는 걸로 이어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반드시 하지만 옵션 툴에서는 추가 선택하는 얘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술봉 툴로 한다. 그러면 저는 허용치를 여기서 좀 줄여주겠습니다. 한 5포인트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돋보기 버튼을 좀 눌러서 이미지를 조금 크게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마술봉 툴을 선택을 하고 자, 선택되지 않은 부분을 클릭하면서 다시 재선택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여기 선택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 선택하고 여기 조금씩 번지도록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점선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안쪽 영역이요. 자, 저도 이쪽도 추가로 선택을 합니다. 이 5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한 15 정도로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릭을 합니다. 아이고, 너무 번졌어요. 자, 일단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10
5 정도 하니까 너무 번졌어요. 밖에까지도 번졌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밑에 여기도 영역을 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택할 때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면 또 올가미 툴이 있어요, 선생님. 올가미 툴. 올가미 툴로 자 얘도 요거 이걸로 첫 번째 걸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영역이 다 없어져요. 두 번째 걸로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고 자 필요한 부분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그렸어요. 그럼 이게 포함되죠, 여기가. 이쪽도 이렇게 안쪽 영역으로 그려줍니다. 그럼 여기 포함됐죠. 그런데 이쪽은 제외가 돼야 돼요. 제외할 때는 요거 우리 이거 빼는 거였잖아요. 선택형에서 빼는 거. 빼는 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렸어요. 이 제외를 시킵니다. 근데 선택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선택이 어떻게 여기까지 돼 있었네요. 그죠? 이렇게 선택이 돼 있었어요. 이거 흰색이 여기까지 나와서.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자, 얘를 좀 안쪽에서 이 안쪽에서 포함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 포함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영역이 좀 이상하게 포함이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하면 선택 영역이 보이질 않아요. 밖으로 선택이 돼 있었네요. 자, 여기 색깔이 번진 것 같아요. 그죠? 자, 번져서 반전을 다시 갖다 놓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자동 선택 도구를 여기까지 놓으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반전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됐어요. 설명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여기서 원래대로 돌리려면 더블 클릭. 자,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하고 저는 얘를 이 부분만 선택을 안 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놓고 반전을 바로 시킵니다. 자, 다시 한번 선택해서 자, 반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안쪽이 됐으니까 제거해야 될 부분만 제거하고 다시 선택할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가미 툴로 저는 올가미 툴로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얘로 선택하고 제거를 마실봉 툴로 해도 돼요. 잘하게 되면. 근데 저는 올가미 툴로 한번 제거해 볼게요. 자, 밖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거로 다시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저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영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거가 됐죠, 이렇게. 그죠? 제거가 되고 저 안쪽에도 제거를 해야 돼요. 이 부분. 자, 저는 이렇게 예쁘진 않지만 일단 제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제거가 됐어요. 자, 이 안쪽에도 사실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정밀하게 작업을 한다면 이 돋보기 툴을 눌러놓고 이 안쪽에도 제거를 해야 돼요. 자, 제거를 할 때, 자, 저 위에 옵션바를 보게 되면 제거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해놓고 자, 이 부분을요. 자, 대충 그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겠죠, 선생님.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 툴로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니면 돋보기 툴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자, 다시 또 올가미 툴에 제거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쪽 제거에 대해 흰색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네,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위에도 이제 머리 안쪽 부분도 제가 제거했나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 옮겨서 제거를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 얘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여기가 덜 포함이 됐다면 어떻게 해요? 올가미 툴을 선택해서 다시 두 번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잘 안 된 부분들은 다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선택을 해줘야겠죠.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동 도구로 이 이미지를 끌어서 이쪽 이미지를 바꾸면 이쪽으로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선택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쵸? 자,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우개 툴로 지우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여기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 보면 배경 지우기 도구가 있어요. 배경 지우기 도구. 그죠? 배경 지우기 도구로 만약에 얘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배경을 지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배경 지우기 툴로요. 여기 지우개라고 있습니다. 지우개, 배경 지우개 도구. 얘로 이렇게 색을 지우면 투명 배경에서는 지금 여기 투명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도 돼요.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놓고. 자, 이 안에도 제가 지워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뭘로 하셔도 돼요. 여기서 올가미 도구로 선택하고 제거하는 걸 선택하고 여기서 지워줘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뭐 이렇게 눌러주면 딜리트가 지우는 거니까요. 선택 영역하고
지우기로 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일단 영역이 지금 선택 안 된 상태이니까 선택하고 딜리트로 지우는 거죠. 자, 되셨나요? 자, 다음에 그냥 여기 배경 지우개로 화면을 좀 크게 놓고 지워도 되죠. 이렇게 놓고 자, 배경 지우개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경 지우개 도구로 자, 얘를 이게 너무 크다. 허용치가 크다. 허용치를 작게 또는 여기 있죠. 브러쉬를 좀 작게 하고 브러쉬를 작게 하고요. 자, 여기서 문질러서 얘를 지울 수가 있어요. 너무 크게 허용치가 됐네요. 해제가 안 되나 봐요. 컨트롤 T. 컨트롤 T. 만약에 영역이 있으면 컨트롤 T로 영역 해제하고 지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허용치는 크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는 여기서 정하죠. 자, 브러쉬 크기 이런 걸 선택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정밀 작업을 할 때는 정밀하게 잘 작업을 하면 되죠. 연습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얘를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일단 이미지가 지금 처음이라서 선생님께서 별로 이상하게 갖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갖고 오는 방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자, 저는 돋보기 툴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리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X를 하겠습니다. 자,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역에서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동 툴로 이동을 해서 놓고 자, 컨트롤 T를 하면은 자유 변형이 되죠. 자, 컨트롤 T 해보실까요? 자, 컨트롤 T 하고 이 이미지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뚱뚱하게도 만들 수 있고 날씬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자,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돼요. 여기다 놓고 엔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변형을 시켜볼까요? 자, 변형을 편집해서 변형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기울이기, 왜곡, 원근, 뒤틀기가 있어요. 자, 기울이기 한번 해볼까요? 자, 기울이기를 하면 조절점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기울일 수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죠? 자,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엔터. 다리가 되게 길어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자, 어린이는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글씨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해서 여기다 다시 한번 레스터화 시키고 입력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하고 자, 클릭을 해서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 자, 자연과 함께 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글자는 선생님 마음대로 쓰십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요. 완성을 할 때는 레이어에서 엔터를 해도 되고 확인을 해도 되고 자, 컨트롤 T를 해서 자유 변형을 크기 조절을 하고 크기 조절을 하고 또는 자유 변형도 되죠. 여기서 자, 일단 크기 조절을 해놓습니다. 선생님, 그 네. 그림에서 일부를 삭제하려고 선택 네. 툴로 선택을 하고 지웠어요. 네. 그리고 나니까 계속 그 영역은 똑같이 지워진 영역은 계속 그 점선으로 돼 있거든요. 컨트롤 D 눌러세요. 컨트롤 네. D. 컨트롤 D. 네, 컨트롤 D가 선택의 여기 선택 해제입니다. 컨트롤 D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연과 함께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영역이 나왔을 때는 항상 해제할 때는 컨트롤 D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얘도 글자도 아까 하신 것처럼 선생님께서 글자도 레스터화 시키고 난 다음에 변형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 썸네일이 T자가 나오면 변형이 안 돼요. 자, 마우스 우클릭. 자, 문자화 시킵니다. 자, 문자 레스터화.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얘를 이미지화 시켰어요. 문자를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편집해서 변형해서 자, 이번에는 우리 한번 뒤틀기를 해볼까요? 자, 뒤틀기 해서 자, 선생님께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봅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자, 원하는 대로 만들어 보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 봅니다. 자, 내 마음대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엔터를 합니다. 자, 엔터를 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T를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T를 해서 제가 만약에 얘를 회전을 시키려면 모서리 부분에다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모양이 약간 동글러지면 이렇게 회전 가능하죠. 회전해서
이동 도구가 나왔을 이동 모양이 나왔을 때는 옮기고 세로로 놓을 수도 있죠.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그죠? 자, 원하는 대로 놓고 엔터. 자, 효과를 주려면 현재 레이어 텍스트에서 FX 눌러서 자, 원하는 거. 자, 저는 이번에는 내부 광선을 줘볼까요? 내부 광선. 내부 광선을 줬어요. 자, 내부 광선을 줬더니 이렇게 들어왔죠. 내부 광선. 자, 내부 광선의 색상이 지금 노란색이니까 저는 뭐 다른 색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이 내부 광선을 약간 빨간색으로 한번 줘볼게요. 이러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내부 광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스크린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스크린을 뭐 어둡게 하기, 뭐 디졸브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효과도 다 달라요. 표준 좀 틀리죠. 그래서 내부 광선이 자, 여기에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다 틀려집니다. 자, 노이즈를 준다든가 뭐 이렇게. 자, 노이즈 주면 또 이런 효과가 나타나죠. 그죠? 자, 원하는 대로. 자, 스타일을 지정을 할 때는 FX에서 이미지를 또는 텍스트를 스타일을 넣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FX가 이거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얘도 하나 변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어린이도 놓고 한번 동물도 하나 갖다 놔서 변형 한 번 더 해볼까요? 연습을. 할 게 많긴 한데 일단 얘부터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동물을 다시 한번 그 영역을 선택해서 갖고 오는 방법을 가지고 또 해볼게요. 자, 파일. 자, 이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합성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 선택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정밀하게 선택을 해서 원하는 부분만 딱 선택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에 합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선택 도구를 많이 사용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자, 열기 합니다. 열기를 하셔서 자, 전원 선생님 여기서 이미지를 한번 강아지 이미지를 가지고 와볼게요. 자, 선생님들께서는 합성하려고 하는 이미지 아무거나 갖고 와도 좋습니다. 대신에 지금은 처음이니까 색이 배경과 그 이미지가 조금 상세하게 두드러져 있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강아지도 이 강아지도 색이 완전히 이미지하고 배경 이미지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이런 거는 강아지만 선택하기가 좋잖아요. 어떻게 해요? 얘를 선택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이런 색상이 대부분이니까 마술봉 툴로 선택을 해서 반전시키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마술봉 툴로 이 강아지 이미지만 하나씩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자, 이번에는 올가미 툴에서 올가미 툴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에 보면 자석 올가미 도구라고 있어요. 자, 얘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올가미 도구에서 자석 올가미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자, 자석 올가미 도구는 어떤 건지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강아지 이미지를 일단 클릭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그냥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색상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클릭한 색상에 그 색상의 선을 따라서 얘가 보통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첫 번째를 놓으면은 제가 얘를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클릭을 했어요. 잘못 클릭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영역이 그냥 정해져요. 근데 얘는 이어서 되는 거고 얘는 바로 끊기는 거죠. 자, 컨트롤 D를 다시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얘를 이어서 포함하는 걸 선택을 하고 자, 제가 맨 끝에서부터 한번 강아지 영역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그냥 끌고 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점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이 점이 같은 색상을 얘가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잘 못 선택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클릭하면서 가셔도 돼요. 얘를. 이렇게. 그리고 저는 클릭, 중간에서 클릭을 하면 그 색상을 얘가 선택을 해요. 이렇게 경계선으로. 자, 처음에 선택한 색으로요. 이런 거 같은 거는 좀 어렵겠죠.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얘는 선택을 안 할게요. 자, 지금 그냥 눈썹은 선택 안 했어요. 만약에 이런 것까지 선택하려면 정밀하게 자세하게 확대하면서 얘를 잘 선택해야 돼요. 자, 저는 이렇게 클릭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선택이 잘못됐어요. 그때는 백스페이스를 키로 누르면
얘가 지워집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지금 선택했던 거를 점 단위로 이렇게 지워져요.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강아지를 원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하고 밑에도 해서 시작점까지 오면 얘가 시작점까지 오면 영역이 선택이 돼요. 근데 만약에 시작점까지 안 오고도 영역을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종료점 되는 곳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점까지 오면 자연적으로 내가 선택한 그 영역이 선택이 되는 거고 시작점까지 안 왔을 때 여기서 영역을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리고 저는 얘를 자, 이동 도구를 해서 얘를 일단 꺼내 놓을게요. 이렇게 꺼내 놓고 자, 지금 제가 선택한 이미지는 이 강아지예요. 이 강아지를 자, 이동 도구를 선택해서 끌고 다른 창으로 가면 복사가 되죠. 이렇게. 그죠? 자, 영역이 선택된 게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왔잖아요. 강아지가. 그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컨트롤 T로 크기 조절을 합니다. 컨트롤 T 하고 크기 조절을 합니다. 자, 크기 조절을 해요. 자, 회전을 원하면 회전을 하고 제가 이 상태에서 자, 이쪽 세로 가운데 점을 선택을 하고 옆으로 이렇게 가면 좌우대칭이 되겠죠. 좌우대칭. 그죠? 좌우대칭이 되고 뒤집고 싶다. 그럼 이 위에 가로점에 가운데 점을 밑으로 내리면 상하대칭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죠? 원하는 대로 이미지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컨트롤 T가 자유변경이에요. 그리고 또 원하면 회전도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자유변경입니다. 자, 회전도 시키고. 자, 연습해 보세요. 자, 저는 선생님 얘를 한번 이렇게 놔볼까요? 그러면 자, 일단 좌우대칭을 해서 이쪽 모서리에다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도 또 변형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편집에서 변형으로 가서 변형해서 이번에는 저는 이번에 원근을 한번 해볼게요. 원근을 하면 자, 강아지 툴에서 여기서 조절점을 누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자, 강아지 얼굴만 크게 한다든가 자, 이렇게 한다든가 작게 한다든가 자, 이렇게 한다든가 자, 아니면 이렇게 길게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강아지를 자, 얘가 닥스훈트처럼 이렇게 길게 됐어요. 자,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얼굴만 이렇게 한다든가 원하는 대로 자유변형을 합니다. 자, 그쵸? 저도 얼굴만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뒷부분도 조절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엔터 해서 완전히 변형을 해서 저는 여기다 강아지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작품이 완전히 달라졌죠. 자, 얘를 선택해서 수정을 하면 얘를 놓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다시 이 상태에서도 또 수정이 가능하고 어린이를 좀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자, 여기다가 강아지 옆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놨어요. 강아지 뒤에 있죠? 자, 엔터. 자, 강아지 앞으로 하고 싶어요. 강아지 뒤로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 레이어에서. 레이어에서 제가 지금 선택한 게 어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강아지죠. 이 강아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나타난 거죠. 만약에 제가 이 강아지랑 어린이랑 바꾸려면 이 층을 바꾸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어린이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것들을 한번 레이어와 그 다음에 합성을 하는 거, 변형을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가미해서 복습을 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는 연습이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저장을 하시겠다. 파일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하면 그대로 이 레이어 팔레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다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안 하고 나 웹용으로 저장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JPG나 핑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저는 저장 안 하고 버리겠습니다. 자,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 지우고요.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제가 레이어를 이제 합성하는 방법을 한번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파일 누르겠습니다. 파일 열기 합니다. 열기. 지난번에 합성했던 걸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자, 지난번에 합성했던 걸 한번 연습을 한번 더 해봅니다. 자, 지난번에 합성했던 것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아무 이미지나 하나 또 가져오겠습니다. 자, 배경 이미지를 쓸 거 아무거나 가져와 보실까요? 자, 저 사과를 한번 가져올게요.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무거나 또 가져옵니다. 자, 파일 이미지 2개만 갖고 와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뭐 아무거나 자, 뭘 해볼까요? 자, 어린이를 가져올까요? 아까 했던 거. 자, 어린이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어린이 썼으니까 딴 거 해볼까요? 자, 어린이 썼으니까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파일 열기. 자, 파일 열기에서 자, 고양이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고양이로 가져왔어요. 하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됐을까요? 자, 2개를 일단 선생님들께서 갖고 오십니다. 원하는 거를.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해서 이 고양이를 요 안에다가 합성을 하고 싶어요. 자,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그대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선생님이 여기서 영역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얘가 들어갈 영역을요. 그러면 영역을 뭐 우리 한번 올가미 툴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올가미 툴로. 자, 올가미 툴로 이렇게 해서 자, 얘를 드래그하면서 가셔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무데나 선생님들께서 그 영역을 이미지의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자, 다음에 얘를 고양이를 자, 고양이의 일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죠. 고양이들 일부를 선택을 해볼까요? 자, 고양이를 자, 이번에 안 써본 툴을 또 써보겠습니다. 자, 영역 선택하는 데 있어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있어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 얘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올가미 도구에서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선택합니다. 얘는 어떻게 선택이 되나볼게요. 자, 얘는 자, 클릭하면서 선을 이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다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선택할 영역을 자, 클릭. 자, 직선으로 나가죠? 직선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맨 마지막 끝점에서 더블 클릭 또는 시작점으로 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영역이 선택이 돼요. 여기 됐죠, 선생님? 보세요. 그죠? 그리고 영역이 지금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이동이 돼요. 자,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요. 자, 영역을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자, 저는 이 영역을 선택했어요, 선생님. 이 영역을 선택을 한 거를 컨트롤 C 하면은 이 영역만 복사가 되겠죠. 그죠? 자, 컨트롤 C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또는 얘를 편집해서 복사, 선택해 복제 또는 복사, 선택해도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 이미지에다가 지금 복사한 영역을 넣고 싶어요.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그냥 이 위로 올라오겠죠.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서요? 편집해서 특수 붙여넣기로 들어갔어요. 그죠? 특수 붙여넣고 안쪽에 붙여넣기 하면 이 안에 고양이가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마우스를 이동 툴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되셨나요? 영역 안에 고양이를 넣는 거죠. 자, 이 고양이를 좀 작게 표현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얘는 봐야 되겠죠. 레이어를 봐야 돼요. 여기서 자, 지금 현재 이 영역은 요 레이어고, 그죠? 요 레이어예요. 자, 이 영역은 지금 요 고양이 이미지예요. 얘는 요 레이어가 지금 요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요거 지금 안쪽에 있는 이 영역을 선택을 해서 고양이요. 고양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T를 해서 자, 이미지가 여기 나타나죠. 여기 크게 하면 고양이가 이렇게 일부분이 크게 나올 거고 이미지가 이렇게 잘려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미지가 작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네. 적당하게 표시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엔터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합성이 되잖아요. 그림이. 자, 안쪽에 붙여넣기. 이거 다시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각형을 이용해서 얘를 영역을 선택을 해봤어요. 자, 되셨죠? 선생님, 이거 네. 네. 붙이기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어요? 특수 아, 붙이기. 네, 특수 붙이기 다시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복사해 놓은 게 있어요, 선생님. 복사해 놓은 거를 그냥 지금 여기에다 복사를 하려면 자, 컨트롤 V 하게 되면 얘가 영역이 여기에 붙어요, 그냥. 그죠? 그런데 특수 붙여넣기는 버리고요. 얘는 버릴게요. 자, 버렸어요. 자, 그러면 특수 붙여넣기는 어떤 영역을 지정을 해야 되니까 자, 이 동그라미나 사각형 툴로 자, 이렇게 영역을 걸었어요. 그러면은 컴퓨터는 현재 이 영역만 지금 얘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붙여놨는데 이 영역 안에다가 붙여놓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역을 제가 지금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쪽에 붙여넣겠다 그러려면 자, 편집에 특수 붙여넣기 해서 안쪽에 붙여넣기 하면 지금 선택한 영역에 이미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죠? 네, 들어갔죠, 선생님. 그죠? 영역 선생님 안쪽. 제가 조금 이해를 컨트롤 못하는 T 게요. 해서 지금 아까 만약에 이 고양이를 네. 이걸 가져오기 전에 이 상황을 좀 컨트롤 C로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컨트롤 C를 예. 예,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음.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버리겠습니다. 자, 다른 것들을 좀 가져와 볼게요. 자, 파일 새로 만들기 다시 할게요. 아이고, 새로 만들기 말고 다시 한번 파일 열기 그리고 자, 아무 이미지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저는 선생님 이번에는 강아지 이미지하고 강아지 이미지 열기 자, 이 강아지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파일 열기 자, 배경으로 할 걸 아무거나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고양이를 가져와 볼까요? 자, 여기서는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합성을 하진 않아요, 보통. 뭡니다. 자, 어떤 영역에다가 넣는 부분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니까요. 그죠? 이 강아지를 고양이 옆에다가 합성을 하고 싶어요. 이거 갖다 놓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역 보통은 얘를 영역을 선택해서 그냥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모니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모니터에 얘가 나오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영역을 지정을 해서 그 영역 안에다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영역을 먼저 지정해도 되고 아니면 일단 얘를 컴퓨터한테 원하는 부분을 복사하라고 기억하고 있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 영역을 선택하려면 컨트롤 A 그 다음에 복사하려면 컨트롤 C를 하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저는 강아지의 어떤 일부분만 선택을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다각형 도구나 올가미 도구나 이런 걸로 하면 되죠. 아니면 사각형 도구나. 자, 선택을 해봅니다. 자, 저는 선생님 사각형 도구로 강아지의 이 부분만큼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컴퓨터한테 기억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컨트롤 C 복사를 요청을 합니다. 아니면 편집해서 복사 여기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컴퓨터가 이 영역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억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해볼게요. 그럼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미지가 이 위에 그냥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얘 버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작업 내역에 바로 위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컴퓨터가 일단 클립보드 안에 복사한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영역을 선택해서 그 안에다 넣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역은 사각형으로 해도 되고 동그라미로 해도 되고 아니면 올가미로 해도 돼요. 그죠? 제가 올가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가미에서 이런 올가미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영역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근데 나는 이 영역 안에다 지금 복사한 거를 붙여넣겠다는 거예요. 그냥 붙여놓으면 이 위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편집에서 특수 붙여넣기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안쪽에 붙여넣기 하면 영역이 지금 선택된 그 안쪽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여기 들어가잖아요. 되셨나요? 네, 선생님? 이해했어요, 선생님.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레이어에서는 지금 이 영역을 선택하는 거는 이 레이어, 네네. 이 옆에 있는 레이어고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만약 효과를 준다고 가정을 네네. 해보세요. 효과를 줄게요. 자, 선을 선택을 해야겠어요. 레이어에 여기에 효과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효과가 저는 여기 선 들어간 거 보세요. 들어갔죠, 선생님? 그죠? 그 다음에 굵기를 조금 더 굵게 해볼게요. 선이 이렇게 굵게. 자, 굵게 들어갔죠. 색상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색상. 자, 효과를 볼게요. 그러면 파란색이 들어가죠. 자, 지금 노란색. 그 강아지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줄이려면 자, 얘는 일단 다 닫을게요. 확인하고 줄이려면 이 강아지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강아지. 그죠, 선생님? 이 강아지 이미지를 선택해서 컨트롤 T를 누르면 되겠죠. 우리 컨트롤 이 강아지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T T 하면 강아지가 선택이 돼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T를 하면 강아지가 선택이 되면 저 여기 얘가 선택이 됐네요. 아까 이거 해제가 안 됐었나 봐요. 자, 컨트롤 다시 복제한 게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네. 움직이면 얘가 되죠.
크기가 조절이 될 거예요. 네. 자, 선생님 얘가 되죠? 이거 아까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갔어요. 이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안쪽에 붙여넣기부터 다시 해볼까요? 자, 일단 엔터하고 이미지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얘가 크기 조절이 되죠. 이렇게. 되나요, 선생님? 엔터. 근데 선생님, 아까 선생님 하실 적에는 부분을 갖다가 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만 하고 싶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옮겨서 하는 건가요? 네, 복사할 부분을 그때 네. 부분을 한 거는 이 영역으로 이 영역으로 선택을 하면 되죠. 그죠? 자, 그쵸. 그거까지는 알겠거든요. 선생님 자석 올가미 도구로 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제가 컨트롤 C 하신 거예요. 컨트롤 C. 이거 그 과정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사실은. 아, 그거를- 잘못하셨어요? 네. 자, 얘는 일부분을 합성하려고 할 때 지금 네. 아까 저는 선생님 네네. 까미로 선택을 일부분을 한 거나 네네. 지금 이 사각형 툴로 네네. 일부분을 선택한 거예요. 네네. 얘 이미지를 보면은요. 네. 자, 보세요. 자, 제가 얘를 이미지를 보면 자, 좀 작게 해놓겠습니다. 아이고. 컨트롤 T. 자, 얘를 보면 이미지를 보면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자, 모양을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이 모양이에요. 지금. 그런데 제가 원래 이미지를 가져볼게요. 자, 열기를 갖고 오면 강아지가 얘였어요. 자, 이 이미지는 이 밑에가 좀 많아요. 그죠, 선생님? 자, 네. 강아지가 있는 여기 밟고 있는 곳이요. 자, 제가 여기 좀 잘랐어요, 선생님. 이 이미지는 좀 달라요. 자, 보시겠어요? 조금 달라요. 그죠? 근데 사각형으로 아까 이 부분만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 이렇게 선택하면 자, 이걸 컨트롤 C를 하게 되면 컴퓨터가 이 영역 안에 있는 걸 기억을 하겠죠. 네네.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면 이 영역이 붙여지는 거고, 그죠? 네네. 이렇게 붙여지는 거죠. 그리고 네. 만약에 이 강아지의 이 부분만 컨트롤 D로 해야 되겠네요. 컨트롤 D 하고 이 부분만 강아지 얼굴만 네네. 선택했어요. 이 부분을 쓸 거니까 그 다음 명령을 해.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C 복사해 이렇게 명령을 줬어요. 네. 그럼 그걸 이쪽에다가 나는 복사한 거 여기다 갖다 네. 붙여. 그만. 그죠? 영역으로 선택한 것만 네. 컴퓨터가 기억을 해서 그거를 붙여놓을 때 들어가는 건데 컨트롤 V를 하면 그대로 그냥 이 바깥쪽에 붙여지는 거고 제가 어떤 영역을 그려놓고 이 영역 안에다가 네. 이번에는 너 붙여넣어 하면 특수 붙여넣기 해서 네. 안쪽에다 붙여넣어 네. 그러면 그 영역 안에 얘가 아, 들어가요. 선생님 제가 그 잘못한 게 이해되시나요? 이해됐어요. 제가 잘못한 게 네. 이거를 영역을 네. 그려놓지 않고 이게 오질 않는 아, 거예요. 그러셨네요. 그죠? 영역을 그려놔야 되겠죠? 자, 근데 영역을 그리려면 그걸로 네.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올가미로 그려야 되는 건가요? 올가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우리 여기에서 하나씩 그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 가장 툴이 네. 사각형으로 그릴 수도 있고 동그라미로 그릴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죠, 선생님? 자, 올가미로 그려도 되고 그죠? 올가미로 그릴 때 보세요, 선생님. 제가 얘를 다 버려볼게요. 자, 올가미로 제가 일단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올가미를 이 모양을 여기다 좀 더 추가하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 툴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추가하죠, 선생님. 여기 추가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추가로 사각형을 하면 메뉴가 네. 이렇게 늘어나겠죠. 영역이. 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여기서 만약에 올가미로 다각형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저 추가를 누르고 추가를 눌러야지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만큼 늘어나겠죠. 그죠? 원하는 대로 영역을 선택해 놓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영역을 안 해서 아무리 해도 복사가 안 아, 됐어요. 그러셨네요. 네, 컨트롤 이야기 D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네네. 선생님, 저 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편집 누르면 말씀하신 건 다 했는데, 지금 특수 붙여넣기가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아, 이거 왜 그런 특수부터 거예요? 붙여넣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건 선생님 아까 예. 혹시 잠깐만요. 특수 붙여넣기가 안 된다. 혹시 영역을 안 정하신 거 아닐까요, 선생님께서는요? 영역은 다 정했어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아까 그러면 선생님 원래 그 복사하려고 했던 거요. 그 복사하려고 했던 데서 다시 한번 편집해서 복사하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일단 이 복사하기도 지금 선택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선생님. 복사는 돼요. 그럼 복사 누르셨죠? 예. 그 다음에 이쪽 영역에 와서 자,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해놓으시고요. 네네네. 이제 됩니다. 되셨죠? 네네. 네네. 예, 예. 복사가 잘 안 되셨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컨트롤 D로 해제하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X를 닫고, 그 다음에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합성하는 방법을 좀 다른 방법 우리 지금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자, 어떤 부분으로 합성을 했느냐면 선생님들께서 그 도장 툴 있죠. 도장 툴로 합성하는 걸 다시 해볼게요. 자, 파일 열기. 자, 이미지는 2개 아무거나 꺼냅니다. 자, 저는 선생님 아까 고양이 그대로 꺼낼게요. 고양이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한 번 더 꺼내봅니다. 자, 열기에서, 자, 거기 뭐를 합성하고 싶으냐면, 저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사과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사과를 선택했어요. 자, 아무 이미지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꺼내놓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선생님 여기에다가 사과를 하나 합성을 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 같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영역을 정해서 복사해서 그냥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도장 툴이 맨 처음에 우리 타지마할 그 이미지 갖다 놓고 복제를 했었잖아요. 그때 한 이미지 안에서 복사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2개를 열어놓고요. 창을 이렇게 열어놓을게요. 자, 도장 툴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도장 툴을 복제 도장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자, 복제 도장 도구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자, 이쪽 사과에 있는 이미지를 제가 여기다 복사를 할 거니까 사과를 선택을 하고요. 사과에서 복제될 영역을 Alt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자, Alt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겠습니다. 저는 얘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마우스가 자, 여기서 Alt키 누르고 포인터를 우리 이렇게 클릭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기 쫓아다니죠. 자, 그리고 저는 이쪽 이미지를 위에 여기 제목 표시줄을 클릭을 해서 컴퓨터한테 이 이미지를 선택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레이어 팔레트가 보세요. 얘를 선택했을 때는 이 이미지가 나오고, 자, 얘를 선택하면은 이 이미지가 나오죠. 그죠? 그 컴퓨터가 인식하는 영역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나는 여기다 작업을 할 거니까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복제를 할 거예요. 자, 문질러주면 포인터가 오른쪽에 있는 포인터가 가는 곳. 제가 여기까지 복제를 해서요. 자, 복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복제를 하고 포인터를 옮기고 싶어요. 그럼 이쪽을 눌러서 포인터를 다시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Alt키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선택하고 문질러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포인터가 가는 곳이 복제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한번 선생님께서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십니다. 자, 복제하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따라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에 있는 사과가 자연스럽게 여기 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X를 닫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좀 그럴듯하게 한번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자, 얘도 자,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어항 이미지 있어서요. 어항 이미지에다가 복제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열기. 어항 저장하셨죠? 어항. 저 어항을 저장을 했는데 어항이 왜 없죠? 어항. 여기다 한 것 같은데 어항을. 자, 선생님들께서 어항 가져오세요. 있으시면. 저 분명히 여기다 한 것 같은데. 자, 어항이 없으니까 저는 딴 데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한번 해보세요. 아무 데나. 자, 없으니까 그냥 저 아무거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제대로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선생님께서는 어항을 가지고 오세요. 저는 자연을 가지고 올게요. 어항 분명히 저장했는데. 자연을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자연을 가져오고, 자, 복제할 것을 하나 더 가져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항을 가지고 오시고요. 어항에다가 이제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이런 거를 이미지, 아까 가족 이미지 있죠? 그런 거 갖고 와보세요. 자, 저 가족을 가져왔고요. 가족도 저장이 딴 데다 했나 봐요. 거기다 한 것 같았는데. 아, 여기 있네요. 가족은 있는데 어항이 없어요. 자, 복제를 선생님 한번 해보실래요? 자, 얘를 이렇게 놓고요. 전 가족 이미지가 여기 있죠? 도장 툴. 자, 얘 선택하고
도장의 크기가 너무 크면 좀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리고 도장의 이미지도 첫 번째 이렇게 약간 경계선이 번짐 효과가 있는 거. 이게 블러 효과죠. 자, 그런 걸 놓고 Alt 키로 복사할 곳을 클릭. 그 다음에 이쪽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자, 문질러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경이 지금 안 이뻐요. 다음 시간에는 레이어에 대해서 우리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일단 복제하는 방법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일단 선생님께서 알아두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놓으니까 자연스럽지 않아요. 전혀.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얘를 다시 한번 돌아가고 배경이 너무 하얘니까 여기 안 어울려요. 그죠? 자, 복제하는 방법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저건 다른 걸 가져올게요. 저는 그냥 고양이를 가져오겠습니다. 색상이 자연이랑 좀 비슷하니까. 그리고 얘를 갖다 놓고 여기에 고양이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로 클릭, 복제할 부분을 그리고 여기다가 해볼까요? 자, 고양이를 이렇게 문지르는 걸 잘 문지르면서 복제를 하면 되겠죠. 자, 배경이 좀 자연이랑 비슷하니까 뭐 너무 어색하진 않죠. 그죠? 네, 이렇게. 자, 어항에는 어항 안에다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복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혹시 복제가 잘못됐다. 그럴 때는 작업 내역에서 얘 지금 복제 도장 작업 내역은 그대로 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원래대로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문질르는 게 가는 건 아니겠죠. 이거 전체 작업이 아직 안 끝난 상태니까. 그죠? 자, 일단 여기 꽃이니까 꽃도 여기 넣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복제가 되겠죠. 자, 위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복제가 또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제를 합니다. 네, 좀 너무 이상해요. 그죠? 선생님? 자, 일단 복제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가 이 안에 지금 현재 보면 배경에 그대로 녹아 들어간 거예요. 얘를 크기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대로 복제한 거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자체적으로 나무를 여기다 놓고 그대로 여기 복제하면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제가 되겠죠. 자, 이쪽 길을 복제를 하겠다. 이게 복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 현재 있는 이미지로 다시 복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러면 여기 자체도 배경 이미지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원래대로 돌린다. 맨 위로 올라가면 되겠지만. 그죠? 근데 얘는 이미 배경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배경에다가 배경을 합성할 때는 배경 자체도 되돌릴 수 있도록 원본의 맨 밑에 얘가 이렇게 잠기는 게 아니라 배경은 이제 파일 해서 용지 설정을 하고 배경도 이미지로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보통. 자, 그렇게. 자,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엑셀을 닫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배웠던 거를 일단 복습하면서 조금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했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포토샵에서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마스크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고요. 클리핑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 레이어 마스크부터 한번 레이어 마스크를 잘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합성이 돼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자, 일단 제가 얘를 잠깐만요. 기록을